우선은 첫 번째 내용은 생명현상의 특성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7가지만 알면 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사실은 생명과학 요 1이라는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거고요. 여기서 이 제목을 조금 익혀두면 돼요. 어, 사실은 이제 수능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생명과학원을 제일 많이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쉽기 때문이에요. 물화생지 중에서 얘가 제일 쉬워요. 그럼 그 쉽다는 얘기는 뭐죠? 그렇죠. 암기적인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응용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암기하고 있으면 그냥 그 내용들 적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은 생명과학을 좀 공부할 때, 선생님 공부할 때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요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생명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걸 알아낸 사람은 재밌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사람이 알아낸 내용을 그냥 그 소개하는 내용들, 그 소개법을 우리가 이제 익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 번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더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암기하면 돼요. 암기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와 반대적인 게 물리죠. F는 MA 딱 하나 던져놓고 그다음부터 막 문제가 엄청나게 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지. 공부할 내용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 풀기가 힘들어. 근데 생물은 공부할 내용은 좀 많은데 그거 하잖아요? 그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부지런하게 이런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특히 이런 새로운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거가 익숙해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요 7가지 내용은 우리가 이제 선택형 문제뿐만 아니라 서술형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익혀주면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 생명현상 특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포라는 거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죠? 생명체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의 기본을 우리가 세포라고 하자. 사실 모든 물체나 물질 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책상도 원자로 되어 있고 사람도 원자로 되어 있는데 사람은 살아있잖아. 그래서 그 원자 자체를 기본으로 보지 말고 원자들이 모여서 최소 단위인 세포, 핵이 들어있는 세포를 만들었어. 얘들도 원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를 살아있는 것의 기본 단위라고 하자 해서 조금 이제 인간적으로 다가선 거지. 아시겠죠? 바로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생명현상의 특징은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생물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암기해서 이런 내용, 물질 대사하고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면 아무 의미가 없고 실제로 제대로 여러분들이 생명현상을 알아내려면 화학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화학을 잘하려면 뭐죠? 그렇죠. 물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의 가장 기본은 물리고요. 그 물리에서 파생된 게 화학이고요. 그리고 화학을 잘하면 생명, 그러니까 화학에 실제로 적용되는 화학 반응들이 적용되는 생명 현상에 적용되는 게 생명과학이에요. 지구과학은 뭐냐? 이건 물리의 예시입니다. 물리 어떤 이 우주에 대한 사실은 법칙을 다루는 것 중에 지구 부분에 한정해서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선택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 어느 게 가장 어려운지, 가장 포괄적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가지만 다루면 돼요. 이 화학 반응을 크게 얘기해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타냅니다. 동화작용은 합성하는 거예요. 뭔가 덩어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 B를 합성해가지고 A, B가 돼서 덩어리가 되는 거. 이때 덩어리가 할 때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물질에 에너지가 흡수한다. 이걸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용어만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된다고 그랬죠. 하다못해 물가루하고 밀을 섞어서 밀가루가 뭐야? 밀가루하고 물을 섞어서 밀가루 반죽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물러 줘야 돼요. 운동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덩어리를 만들려면. 되겠죠? 반대로 이 덩어리 만든 상황에서 이거를 화학적으로 분해를 하는 걸 이화작용이라 그래요. 분해하는 겁니다. 그럼 덩어리를 다시 쪼개게 되면 이 안에 버무려졌던 에너지가 다시 방출을 해요. 그걸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할 때 우리가 에너지를 우선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는 걔를 분해해서 쓰고 그 다음에 남는 건 다시 저장하고 또 분해해서 쓰고 필요할 때 분해해서 쓰고 그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저장해 놓고 계속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끝났어요. 생물. 이게 다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어떤 동화작용과 어떤 이화작용이 일어나는지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이게 무슨 죽은 거지.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책상에 대놓고 막 자극을 줘요.
응? 바보 멍충이야 막 이랬다고 한다고 걔가 뭐 반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지만 생명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항상성 이제 이걸 우리가 또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항상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그래서 몸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정하게 유지한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37도, 36.5도 정도의 체온을 유지하는데 갑자기 체온이 무슨 40도가 됐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항상 일정한 걸 유지하는 걸 우리가 항상성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이 생식과 유전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배웠던 내용인데 우선 이 발생과 생장은 세포 분열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분화가 되면 발생이고 생장은 세포 분열해가지고 걔네들이 양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커지는 거, 키 커지고 이런 거, 뭐 몸집이 늘어나고 이런 건 다 세포의 양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유성 생식과 무성 생식 이런 것도 기억나죠? 그런 내용인데 우선 생식은 자손 만들기예요. 새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은 어버이와 닮는 현상을 유전 현상이라고 그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이만큼을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이만큼을 배웠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이만큼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다 반복이에요. 여기가 1학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학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학년. 그렇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면 중학교 때 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거 다 했던 건데요. 이렇게 얘기 나온다니까. 그래서 생명과학원은 절대 안 어려워요. 절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미 과학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과학이 헬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쉬워요. 걱정하지 말고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응과 진화. 적응한다는 건 뭐에 적응한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거다. 그래서 몸의 형태나 구조, 습성들을 이제 변화시켜가면서 이제 적응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냥 그 환경에 적응한 게 아니라 이제 유전자 변화까지 돼서 이 대를 거쳐서 그게 이제 전달이 된다면 그것을 진화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추운 나라에 적응이 돼 있고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이런 몸의 형태나 구조, 습성 등이 변화되면서 더운 나라에 적응돼 있잖아요. 바로 이 내용. 그래서 이 7가지의 용어 우선 확실히 알아둬야 되겠고요. 대략적인 내용만 알면 돼요. 이걸 다 외우지 마세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게 뭐다 이런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